손흥민 10년 인간관계가 남긴 감동 뛰지도 않은 맨유 경기에 소환된 훈훈한 에피소드들. 토트넘 손흥민이 올 시즌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벤치에 앉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이별을 준비 중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토트넘은 30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를 상대로 2024에서 2025 시즌 EPL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지난 27일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1차전에서 후반 26분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끝에 물러났다.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유전을 앞두고 손흥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 상태가 양호하다. 손흥민도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스스로 훈련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손흥민이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선발진에 합류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벤치에서 출발하면 올 시즌 처음 있는 일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트넘이 2026년 손흥민을 붙잡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28일 한국 시각 손흥민의 잠재적인 이탈 가능성 때문에 토트넘 팬들의 좌절이 악화할 수도 있다. 토트넘은 2026년 이후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여름까지 유효하지만 일단 2026년까지 1년 연장으로 남기고 이후에 헤어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미국 이브닝 스탠다드도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기존 계약에 삽입되어 있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게 되면 손흥민은 다음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뛰게 된다. 그러나 2025에서 26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자유계약 선수로 방출하거나 선택해야 한다. 재계약하지 않으면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최근 손흥민은 계약 상황에 대해 우린 아직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명확하다. 이번 시즌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나이에는 모든 순간이 목표다. 특히 이번 시즌 우리는 많은 대회를 나가야 하고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번 시즌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고 우승을 하고 싶다.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10년 동안 이미 그래왔다고 말했다.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쳐왔다.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2021-22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차지했다. 지난 시즌은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다. 만약 손흥민이 2026년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게 되면 구단에 입단한 지 11년 만이다. 2. 손흥민 뛰었으면 6에서 0. 맨유 감사해야. 손흥민 있었다면 OT 참사. 났다. 제이미 레드냅은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출전했다면 스코어는 2배가 됐을 거라고 말했다.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골로 연결한 건 3번이었기 때문에 결정력이 뛰어난 손흥민이 있었다면 점수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을 거라는 말이었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지난달 30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4에서 2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브레넌 존슨과 데안 쿨루세브스키, 도미니크 솔랑케의 득점을 묶어 3에서 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손흥민은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앞서 치른 가라바흐 FK, 아제르바이잔과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라운드에 선발 출전했다가 후반전 허벅지에 불편함을 느껴 쓰러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직후 손흥민이 피로를 호소해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손흥민의 부상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으나 손흥민은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명단에서 빠졌다.
그동안 일정과 관계없이 손흥민이 대부분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거나 적어도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손흥민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상당히 오랜만이었다. 손흥민을 대신해 티모 베르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았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포지션인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솔랑케, 존슨, 제임스 매디슨 등과 호흡을 맞추면서 공격을 책임졌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장기인 날카로운 공간 침투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문제는 결정력이었다. 토트넘이 전방에서부터 맨유 수비진을 강하게 압박해 실수를 유발했기 때문에 베르너에게도 몇 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베르너는 결정지어야 할 상황에 마무리를 하지 못해 머리를 감싸 쥐어야 했다. 이날 베르너는 두 번이 결정적인 찬스, 빅 찬스를 모두 놓쳤다. 첫 번째 찬스는 전반 38분 오나나와의 1대1 상황이었다. 빠른 주력을 활용해 맨유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한 베르너는 동료가 찌른 패스를 받아 공을 몰고 질주했는데 정작 마무리 슈팅이 오나나의 다리에 걸리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11분경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지만 베르너의 슈팅은 이번에도 오나나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토트넘이 모처럼 맨유를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다득점 경기를 펼친 가운데 베르너는 숟가락도 얹지 못한 셈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붙박이 주전인 탓에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로 자주 출전하지 못하는 베르너에게 이번 경기는 조금이나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베르너의 경기력이 아예 나쁜 수준이었다고 하기에는 힘들었지만 공격수의 기본 소양과 같은 결정력 면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찼다. 베르너에게는 가혹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만약 베르너가 아닌 손흥민이 그 위치에서 선발 출전했다면 두 번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레드냅도 같은 생각이었다. 선수 시절 잠시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레드냅은 만약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을 경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토트넘에 3골을 더 실점했을 거라고 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제이미 레드냅은 베르너가 결정적인 기회를 2차례 놓치자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토트넘이 올드 트래퍼드에서 6골을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며 레드냅의 발언을 전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레드냅은 토트넘은 용감한 팀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브 비수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위험을 감수했다. 면서 손흥민이 오늘 경기에 나섰다면 토트넘이 6골을 넣었을 것이다. 정말 좋은 장면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라며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점수차가 더욱 벌어졌을 거라고 했다. 레드냅은 또 쿨루세브스키는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라며 그는 속도를 갖고 있다. 이제 쿨루세브스키는 완전한 미드필더처럼 보인다. 면서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한 뒤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쿨루세브스키도 칭찬했다. 레드냅의 발언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결정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레드냅 역시 자신있게 6에서 0이라는 스코어를 말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첫 시즌이었던 2015에서 16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자신의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베르너처럼 많은 찬스를 잡았다면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처럼 많은 찬스를 만들고 특히 왼쪽 측면 공격수가 득점 기회를 자주 잡으려면 전술에 약간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득점보다는 플레이메이킹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왼쪽 측면 공격을 손흥민 대신 데스티니 우도끼에게 더 많이 맡기려는 모양이다. 때문에 손흥민은 상대의 뒷공간을 파고들어 득점을 노리기보다 공을 갖고 동료들에게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쪽에 집중하는 중이다.